자, 지금 잠시 앞서 보셨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이어지는 국정조사 9개 기업의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역시 모든 관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두 차례 독대했다는 사실 몇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대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 40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2015년도 7월 25일, 2016년도 2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셨습니까? 사실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났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서 이제 대기업이 역할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대하는 자리에서 돈 내라, 출연하라, 그리고 재단을 만든다. 그 소리는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이재용 부회장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아낌없이 지원해달라, 뭐 이야기는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일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방어막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가성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이제 직접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제3자, 즉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쪽으로 돈이 가도록 요구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97년인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뇌물수수 관련된 그런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그런 범위의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개의 직무와 금전 사이에서의 대가성이 설령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과의 사이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넓게 뇌물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대가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오늘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말로 만약입니다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재벌로부터 제3자 또는 대통령에게 건네갔다고 한다면 대가성 여부를 굳이 그렇게 치밀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재벌 총수 입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속보 자막이 들어온 거 보니까 말 소유권, 이제 삼성이 말을 사서 정유라 씨가 쓰도록 한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준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을 통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뭐 주식 상장사의 시가총액보다 한 20%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압박성 질문이었는데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 맞습니까? 저희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범임을 인정합니까? 앞으로 더 좋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의 여론을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출연 행위에 대해서 전략적인 단위로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출연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유념하겠고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다 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허진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떠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뭐 전경련 이제 앞으로 가입하지 않고 기부금 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밝힌 게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와서 뭐 중요한 거는 대가성 얘기, 아까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특검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파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큰 사안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 입장과 관련된 주요한 스트레이트 기사에 해당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삼성의 미래 전략실을 해체하겠다. 이런 굵직한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운영에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얘기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한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경련, 글쎄요. 이제 9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오늘 출석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전경련 활동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안민석 의원이 글쎄요. 대기업 총수들한테 질문하고 손 들어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장면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9분에게 제가 동시에 여쭤볼게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롯데 한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 좀 다른 데로 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대기업 총수도 이제 대체로 증인으로 잘 나오지 않았던 분들입니다만, 뭐, 손 들어봐라. 뭐, 어쨌건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제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도 역시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훌륭하신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분한테 어떻게 미래 가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저희 회사로 모시고 오는 게 제 일입니다. 저보다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특혜 상장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아는 게 듣고 뭐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장충기가 말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 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 아직 50도 안 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당장에 해고를 시켜야죠.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실 의사도 있으세요? 제 책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네. 허진석 씨,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 뭐 잘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만 어쨌건 이제 책임에 대한 소재 분명히 하겠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삼성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연습을 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저는 원론적인 뭐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뭐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요. 네. 아마 50년 동안 살면서 받았던 질문을 오늘 하루에 아마 다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체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를 받는 위치에 주로 있었는데 네. 이제 상대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려다 보니까 이 즉답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있었던 사실을 뭐 잘 몰라서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약간 이 회피성 이렇게 발언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 기승전결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일관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이제 준조세,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금은 하지만 거의 세금과 같은 성격으로 정부에 내야 하는 돈들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는데 이거 제발 국회에서 법으로 좀 막아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번 최준실 씨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고쳐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 있고 대통령 문제와 뭐 뇌물죄에 관련된 문제로 아주 국내에서 뭐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이건 동시에 또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총수들이 다 정말 대단한 글로벌 기업들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외신도 오늘 청문회를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거고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면서 그 산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실제로 외국과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상대방이 당신네 회사는 괜찮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뭐 준조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정경유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근데 정부 정책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역시 기업이 갖는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도 잠시 후에 종합해서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미 있는 질의 응답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번엔 5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